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주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테스를 장기간 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최근에 뭐 강력한 이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낸드 시장 쪽에서에 대한 뭔가 이제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의 가격 반등,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신규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 그동안에 뭐 후공정 쪽에만 좀 관심을 좀 가졌었던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 시장, 소구장에 대한 시각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전공정으로까지도 좀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테스의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한 대기, 또는 이제 보복 공격에 대한 뭔가 이제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IT 소부장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뭐 보여지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스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테스의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반등 흐름들하고 거의 뭐 유사한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SK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디램의 반등 흐름들도 굉장히 조금 고무적인 매수 시그널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낸드 쪽에서에 대한 이익성 회복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동안에 이제 후공정에만 관심을 좀 가지셨던 분들이 좀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스를 비롯한 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은 좀 높여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오늘 뭐 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뭐, 꾸준하게 테스의 상방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삼성전자의 모멘텀들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죠. 보조금을 한 60억에서 한 66억 달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대미 투자에 대한 규모 자체도 한 440억 달러까지 뭐 늘릴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제 감산 효과를 1분기 예상 실적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IT 반도체 가격들을 보는 데 있어서 트렌드 포스 쪽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낸드 가격도 바닥을 확인을 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도 당연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향후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의 가격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외, 그러니까 뭐 평택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페이지 4하고 페이지 3가 지금 다시 또 건설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뭐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장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장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HBM에 대한 스토리는 아마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뭐 나왔던 내용들인데, 삼성전자 HBM, TSV 공정 장비를 이제 196억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HBM 관련주로 뭐 우뚝 섰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SK 하이닉스 향 HBM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뭐 특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쪽까지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정말 독보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올 가을께쯤에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의 통과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었을 때 삼성전자와 뭔가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뭔가 이슈들, 모멘텀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들은 뭐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눌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뭐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풀어줬었을 때 더 높이 뛰듯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워낙 좀 컸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도 커지는 거고요. 반등에 대한 크기들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의 12개월 PBR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2017년도하고 2021년도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었던 때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PBR 밴드가 이제 3배가 넘었습니다. 3배가 좀 넘었었던 시점인데 최근에 이제 근 한 2년 동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워낙 좀 느린 상태에서 주가가 좀 밀리다 보니까 이 테스의 PBR 밴드 자체가 지금 1배 초반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라든지 관계사, 그러니까 전방산업 쪽에서에 대한 주가 반등이라든지 뭔가 사업 계획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이 PBR 밴드는 적어도 한 이 정도까지는 회복될 가능성. 그렇다고 되면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수급은 당연히 잘 들어올 거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도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능성들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좀 갈 텐데 일단은 2023년도까지에 대한 실적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적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2024년도 이제 1분기 실적들인데요. 일단은 매출액 부분들도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기존에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좀 면치 못했었던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뭐 2분기를 빼고요. 근데 이번 2024년도에 1분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불안할 때 뭐 물론 이제 모멘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구간은 실적과 더불어서 모멘텀 측면도 부각이 될 가능성. 그렇다고 되면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좀 장비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3년도 2월 달의 고점 자체가 23,000원이거든요. 이 구간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방으로 좀 보시게 되면 박스권을 길게 봤었을 때 이 정도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상승과 하락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 추세가 돌파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지고 돌파가 됐다가 다시 밀리는 과정에서 기존의 짧은 구간 동안 안에서의 이 하락 추세를 그동안의 저항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3월달과 4월달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지지선으로서의 역할로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짧은 구간 동안에서의 뭐 박스권 전략이었다고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 박스권을 돌파를 시켰을 때 장기간 이어져 왔던 박스권을 돌파를 시켰을 때 우리가 기술적인 목표치를 어디까지 보냐면 이 박스권의 높이만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19,000원의 저점 구간과 고점으로 보게 되면 24,000원. 그러면 딱 5,000원 정도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 그러니까 24,000원에서 이 높이만큼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1차적인 목표가는 29,000원대까지 보는 거죠. 이 가격대까지. 그리고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 테스가 속해 있는 전공정 관련된 장비주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되게 커지거나 아니면 테스가 가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SK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납품에 대한 규모 자체가 뭐 실적으로 확인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한 차례 정도 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장기 차트로 한번 볼게요. 긴 흐름들로 좀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한 겁니다. 원래 기존의 가격 자체가 뭐 좋았었을 때, 그러니까 2021년도의 고가 자체, 그러니까 이때가 PBR 밴드로 보게 되면은 한 3배 정도 받았었던 구간들이었겠죠. 그때 가격이 37,000원이었고요. 여기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기간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한 2년 1, 2개월 정도를 하향 이탈을 시켰던 부분들, 하락 추세를 좀 보여줬던 구간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전량된 부채살로 넘겨서 보시게 되면 이 최근에 이러한 이제 돌파 흐름들은 상당히 지금 뭐 짧은 박스권 내에서에 대한 의미들도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하락 추세로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라인대를 돌파를 시킨 거죠.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이 구간대까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 내에서에 대한 조정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조정을 설령 좀 받는다 하더라도
한 25,000원대에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29,000원을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번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차트만 해가지고 이 테스라는 종목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완성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었던 기술적인 부분들을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간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적인 부담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테스가 삼성전자의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다른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그동안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피로감을 좀 느꼈었을 때 이렇게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그리고 밸류상으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에 대한 주가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후보군으로서 우리가 손색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에 대한 모멘텀들 좀 짤막하게 얘기 드렸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얘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29,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시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약간 나는 뭐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구간 내에서의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좀 보시면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전공종 장비 테스라는 종목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많은 관심 지켜봐 주시고요. 뭐 오늘 내용이 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